스페이스X 엔지니어들이 지구 전력망 계획을 접고 궤도로 눈을 돌린 건 2025년 말이었습니다. 지상 전력망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2026년 들어 중형 도시 하나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내 전기요금 고지서가 달라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빅테크가 선택한 곳은 지상이 아니라 궤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하필 우주인지 그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AI 연산이 수억 건씩 처리되고 있습니다. 챗 GPT에 질문 하나를 던지는 전력 소모는 구글 검색의 약 10배입니다. 하루 수억 건이 쌓이면 중형도시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와 맞먹는 겁니다. 2026년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지구 전체 전기 소비의 약 3%를 넘어섰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2030년까지 이 수치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데이터 센터 투자에 각각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의 핵심 병목이 뭔지 아십니까? 땅도 아니고 서버도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엔비디아 최신 서버렉 하나의 소비 전력은 약 120kW입니다. 일반 가정 40가구가 동시에 사용하는 양이거든요. 대형 데이터 센터는 이런 덱을 수천 개씩 운영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텍사스, 아일랜드 같은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에서 전력 부족으로 신규 건설 허가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지상 전력망 붕괴의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 위기가 내 생활과는 얼마나 가까울까요? 생각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지역 전력망의 부담이 커집니다. 발전 단가가 오르면 내 전기요금 고지서에 바로 반영됩니다. 마트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는 구조와 정확히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빅테크는 이미 폐쇄됐던 석탄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거나 소형 핵발전소 SMR 계약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속도보다 AI 전력 수요가 훨씬 빠른 탓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수요가 커질수록 전력계통 안정성은 곧바로 산업 경쟁력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 스마트폰 배터리 충전 한 번,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 이 두 가지가 AI 전력위기와 연결된 가장 가까운 체감 포인트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태양광이나 핵발전 같은 지상 해법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지상 에너지에는 세 가지 근본 한계가 있습니다. 밤, 날씨, 그리고 땅입니다. 지상 태양광은 낮에만, 맑을 때만, 땅이 있는 곳에서만 작동합니다. 게다가 태양 에너지가 대기권을 통과하는 동안 약 30%가 손실됩니다. 우주 궤도는 다릅니다. 정지 궤도에서는 연중 99% 이상 직사광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밤도 없고 구름도 없는 겁니다. 같은 면적에서 지상의 8배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지하 주차장에 형광등을 다는 것과 옥상에 채광창을 여는 것의 차이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솔라리스 프로젝트, 영국 스페이스 에너지 이니셔티브, 일본 잭사가 수십 년간 연구해온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주에서 생산한 전기를 마이크로파나 레이저로 변환해 지구에 무선 송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한계가 우주를 다시 불러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의 가장 큰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었습니다. 2010년대까지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발사 비용은 킬로그램당 18,0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비용 때문에 우주 태양광은 수십 년간 논문 속 개념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펠컨 9은 이 구조를 무너뜨렸습니다. 킬로그램당 발사 비용이 수천 달러대로 낮아졌고 스타쉽이 상용화되면 또 한 번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비용 혁신이 없었다면 스페이스X가 이 그림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구글은 우주 에너지 관련 스타트업들과 장기 전력 조달 다변화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접 투자 공시는 아직 없지만 관련 리서치 계약 정황은 실제로 보도됐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 센터 입지 제약은 GPU 매출 성장의 직접적인 병목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 확보가 하드웨어 판매만큼 중요한 사업 변수가 된 셈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AI 전력 폭증 지상, 한계 우주, 태양광 재조명, 스페이스X 발사 비용이 핵심 변수. 이것이 스페이스X가 이 구도의 중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술은 실제로 언제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ESA는 2025년 지상 실험 단계를 거쳐 2030년대 초 소규모 궤도 실증 위성 발사를 목표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일본 작사도 비슷한 타임라인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를 가로막는 관문이 3개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파 송전의 효율과 안전성. 지상 수신 안테나 설계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대형 구조물을 궤도에서 직접 조립하는 기술. 세 번째, 국제 주파수 대역 사용 협정. 이게 가장 시간이 걸리는 관문입니다. 낙관론이 나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스타쉽 대량 발사 체계와 AI 기반 위성 설계 자동화가 맞물리면 비용 곡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2040년대 상업화라는 로드맵은 그래서 나온 전망입니다.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에너지 패권의 판이 또 한 번 바뀝니다. 지금 중동이 석유를 쥐고 있듯 미래엔 저궤도와 정직궤도 위성 슬롯을 선점한 나라와 기업이 에너지 공급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미 스타링크로 수천 개의 궤도 슬롯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주 에너지 경쟁이 본격화되면 이 선점 구조가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유럽이 독자 우주 역량을 키우려는 이유도 단순한 탐사가 아닙니다. 에너지 자립 가능성과 직결된 문제인 겁니다. 석유다운 패권이 궤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문제가 인류를 다시 우주로 밀어 올리는 이유가 됐습니다. 당장 내일 전기가 우주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절반 수준인 4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이미 내 전기요금 고지서와 장바구니 영수증 안에 조용히 녹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AI와 에너지의 전쟁이 벌어지는 사이 전혀 다른 경계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만든 로봇이 민간 공장을 넘어 군사 작전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국가 안보의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그 첫 신호. 다음 편에서 그 실체를 공개합니다.